오늘은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매매 노하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의 그 정배열이나 역배열이나 그리고 수렴, 이런 위치에서의 그 특성을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매매 컨셉이,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는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 라고 하면 이제 역배열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눌림목이나 신고가 매매를 지향한다 라고 하면 그 정배열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파동을 노린다, 나는 2차 파동 상승 매매를 노린다 하면은 이제 수렴으로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1차 파동 상승이 전제된 상태에서 수렴이 되고 2차 파동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삼각 수렴, 여러분께서 많이 배우시는 삼각 수렴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정배열, 역배열, 이 설명을 먼저 할 텐데 정배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배열이라는 것은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검색만 하셔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5일선, 그리고 11선, 21선, 61선이 차례대로 순차대로 숫자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배열이죠. 빨주노초 파랑보네요, 지금 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정배열이 됐다라는 거, 이 의미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수급이 단기간에 강하게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제 테마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테마가 잡혔고, 그리고 한 방에 치고 올랐다라고 해서 정배열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급의 연속성이 됐다는 겁니다. 수급이 연속적으로 두 번, 세 번을 쳤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서 정배열 차트가 끌어올려지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큰 정배열 상승은요, 정배열 상승이 됐다라는 건 이제 큰 상승이 됐다는 거죠. 큰 상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눌림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상승 추세 가운데 있으면 눌림이 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신고가를 다시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 매매를 접근하시면 이 관점으로, 얘는 눌렸다가 신고가를 다시 갈 거야 라는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정배열이다 사자, 뭐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정배열을 노리는 이유와 컨셉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지냐? 상승 추세가 전제죠. 그럼 대표적으로 20선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예전에는 막 세력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추세 자체가 20선을 깨버리면 사람들의 그 심리 자체가 꺾이고, 그리고 20일 동안 매수가 안 들어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겠죠. 그럼 영업일 20일 아닙니까? 한 달이면 주식시장이 2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 돌아가잖아요, 영업일이. 그럼 한 달 동안 매수가 안 들어와서 20선 밑으로 꼬꾸라졌다라는 건 이제 매수가 잘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들해지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선 중심으로 살아있는 전제로 정배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눌림목 매수를요. 정배열을 접근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상승했을 때 그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올라서 정배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힘을, 거래를 터트리면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정배열을 만든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박스를 이탈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조금 뜨거웠던,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덱스터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했을 때 힘이 강했죠. 거래 대금도 괜찮았고, 그리고 추가 연타적인 상승도 눈에 보였습니다. 상승, 그죠? 이런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러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더군다나 신고가에다가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그냥 눌리면서 한번 수익 보고 나오겠어.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정배열을 만들어낸 이상 눌림에서 사고 신고가, 정고점을 뚫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안다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힘을 관찰하는 건 이제 별개의 내용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동평균선에서의 좀 별개 내용이긴 한데,
그 부분은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정배열을 접근할 때 이런 관점과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하실 때 11선에서 보통 매수를 많이 합니다. 11선. 11선이면 이 파랑색이죠. 파랑색은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선. 5일선은 이제 단기 이평선이고, 그 11선도 단기 이평선이긴 한데 어지간해서는 이 11선에서 잘 올라가는 차트는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선까지도 이제 살려주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정배열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배열 매매. 자, 그럼 역배열 매매는 뭐냐? 역배열 매매는 반대죠. 이동평균선이 작은 숫자가 밑에 있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정배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역배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배열이라는 건 매도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역배열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삼성전자가 보시면 역배열이란 말이죠. 그죠? 역배열입니다. 계속적으로 매도가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역배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서 신고가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이미 차트가 무너졌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배열은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내가 가치 있게 보는 유망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경영 상태가 괜찮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회사거나 또는 차트가 괜찮거나 이 종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의 가치적인 투자로 제일 쌀 때 사고 싶다라고 하면 역배열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은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려면 역배열 때 사야 돈을 크게 벌 수가 있어요. 자, 아모 그린텍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주목받아서 그렇지 제가 이 회사를 미리 뭐 알았던 건 아니지만 그냥 차트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적인 보합을 주다가 보통에 싸게 살려고 하면 뭐 지지선 매매를 해도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뭐 만원대 12,000원에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도 되는데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역배열 차트라는 거죠. 이 역배열 차트. 그렇기 때문에 이 역배열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모아 가는 거죠. 동시적으로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배열 때 접근하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역배열은 가치 투자하는데 굉장히 좋다. 물론 과대낙폭이나 이런 것도 접근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확률이 중요하잖아요. 또 매매할 때 확률. 확률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상승해서 정배열 만들고 상승해서 눌림 잡고 상승하는 게 그 급등폭이 더 크고 매수가 잘 붙지 기본적으로 역배열 자체는 사람들에게 그 인식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매도 물량이 붙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영향을 줄지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역배열에서 단기 낙폭이라고 해서 과대 낙폭이라고 해서 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렴 단계에서의 매매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파동 이후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됩니다. 1차 파동 이후로 이동평균선 수렴이면 이동평균선이 싹 모인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요 구간이죠. 자, 그럼 이럴 때 무슨 상황이죠? 매수도 매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호가 움직임이 멈춰 있겠죠. 주식 호가 막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거래도 안 터지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이 비중을 많이 실었던 사람이 여기서 이제 너무 시간 끌어서 안 되겠다 해서 던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지금 없는데 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을 밑으로 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좀 잠잠해졌으니까 세력 입장에서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올리기 시작하면서 방향을 위로 틀면서 2차 파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2차 파동이. 그래서 이 보합은 일단 보합 때 그냥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고 수렴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요. 이제 큰 그림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을. 이 차트가 2차 파동이 반드시 갈 거냐 이러한 전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하는 건 괜찮기도 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가 상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5일선에서 가격을 유지하면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60선과 지금 다 수렴됐잖아요. 초록색 선. 초록색 선으로 주식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도 세력이 막 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대응을 이 상황에서 또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지저항이라는 건 적용이 되니까요. 16,000원을 뚫으면 간다라는 전제로 볼 수 있는 거고 13,300원을 이탈하면 좀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어쨌든 수렴에서는 한 방향을 틀고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매매는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수렴 매매를 많이 사람들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방향으로 틀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도 다시 수렴이 됐죠. 이런 수렴을 항상 수렴에서는 이러한 변곡이 생기면서 상승이 힘이 강하게 붙는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로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는 거 정배열 매매 눌림목이랑 그리고 지금 이 수렴 매매랑 그 다음에 역배열 매매입니다. 역배열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치 투자 자체를 안 하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컨셉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내가 이 매매를 왜 한다.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한다. 라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정배열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는 승산이 없어요. 정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